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11월 11일 우리 증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 폭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S&P 500 지수 0.38%, 다우가 0.59% 올랐고 나스닥은 약간 강보합, 겨우 마이너스를 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스 지표는 15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증시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상승 종목수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상승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긴 했습니다. 3,500 종목 정도. 그리고 하락 종목은 2,800 종목 정도 되는데 상승 폭을 보면 0%에서 2%까지. 그러니까 강보합 종목들이 많았어요.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강보합 혹은 약보합 종목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미국도 상승의 탄력들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 맵을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테슬라만 8% 급등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그죠?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테크 말고 전통 산업 쪽이죠. 이쪽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다우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나왔던 이슈들을 보시면은 테슬라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시대 황제 종목이죠. 황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를 비롯한 이제 우주항공 쪽 항공, 그 다음에 로봇이죠. 로봇. 요런 쪽으로 테슬라가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다.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상당히 성장성 있는 산업들의 테슬라가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테슬라로 매수세가 다 모여들고 있는 거죠. 그럼 AI 쪽은 어땠냐? AI는 핀터레스트라는 기업이 신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써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핀터레스트는 AI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미지 관련 저 뭐 DB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AI를 사용해서 광고주를 위한 생성형 AI 도구를 출시를 했고 광고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잘 나왔어요. 실적 잘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광고 단가가 하락을 해버렸죠. 한 17%, 18% 정도 단가가 하락을 했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게 어딥니까? 구글하고 메타죠. 얘네도 이제 광고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광고 단가가 하락했다라는 소식에 그러면 구글 메타도 광고 단가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이제 수익성 논란들이 다시 나왔죠. 케이펙스 투자를 보시면 내년에도 역대급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구글, 메타 뭐 전부 다 MS까지 지금 AI 서버 투자는 엄청나게 하는데 광고 단가 하락하고 실적이 따라붙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수익성이 나빠질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다시 한번 생겼다라는 거죠. 종목들 보시면 애플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시총 1위 됐다가 뭐 주춤주춤하는 모습이고요. 테슬라가 8% 급등했고 그 다음에 관세 부과 그죠? 보편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뭐 60% 관세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중국의 그 미국의 자동차 업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우주항공 쪽 이런 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전인대가 끝났어요. 중국의 전인대가 끝나면서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에 부양책이 나왔었는데 부양책이 실망감 예상치보다 굉장히 약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직접적인 부양책을 기대를 했었는데 어떤 정책이 나왔냐면 지방 정부의 부채를 줄여주는 10조 위안 수준의 특별채를 발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방 정부가 지금 무슨 위기에 있냐? 지방 정부는 부동산 침체가 오면 세수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땅, 토지가 모두 어디 소속이야? 정부 소속이에요. 그죠? 정부 쪽. 그래서 그 땅을 지을 때, 저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지을 때 정부에서 이 땅을 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수료를 받아. 이게 세금이야. 그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분양도 안 되고 막 망하고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세수가 굉장히 안 좋고 부채가 엄청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침체로 빚더미에 지방 정부가 앉아 있는데 중앙 정부 쪽에서 이거를 숨통을 틔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정부의 부채를 중앙 정부에서 전부 직접 떠안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는 신용도가 낮잖아요. 높잖아요. 그래서 낮은 금리로 특별채를 발행해서 지방정부의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직접적인 부양책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채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 지방정부별로 신규 부양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 한 쿠션 먹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접적인 부양책을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죠? 트럼프가 1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는데 관세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무역 규제, 그죠? 수출 규제, AI 아니면 반도체 수출 규제가 있단 말이야. 그죠? 이거의 규모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약간 뒤로 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 관련주들 전부 다 급락을 했고 한국의 중국 부양책 관련주도 오늘 분위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양책이 끝났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디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물량을 받아주는지 보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여전히 좋아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에 70.5였는데 이게 73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서비스업이 경기를 쭉 끌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저 시차를 두고 제조업이 살아나는데 제조업까지 돌아서기 시작하면 미국의 성장은 내년 초까지는 가속화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죠. 환율이 다시 1,400원대를 장중에 뚫어버렸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랠리 벌이고 있는데 유독 한국과 중국만 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면서 지금 대미 수출이 중국 대중 수출보다 높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중국의 의존도는 굉장히 높단 말이지. 근데 중국이 부진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부양책이 잘 안 나오고 미국만 독주를 하고 미국에서도 수출 관세를 때린다, 수입 관세를 때린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은 여기도 안 좋고 여기도 안 좋은 상황이야. 그래서 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1,400원대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1,400원대 초반에서는 한국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제 뭐 구두 개입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할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저 대책들을 조금 내놓을 텐데 그래도 올라가게 되면 외인들은 매수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물 매도 오늘 나올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셔야 되고 제가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현물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외인들은 코스피에서 현물 매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느냐? 지금 종목들 누가 사느냐? 기관이 사는데요. 기관도 누가 사냐면 금융투자가 사요. 그죠? 매수 들어오는 거 기관들이 매수한 날들 보면 금융투자라고. 그럼 얘네는 뭐예요? 프로그램이에요. 금융투자는 거의 다 프로그램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일정 부분 올라가면 다시 나올 매물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트럼프 수혜주 중심으로 상승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상승이 연속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은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현물 매수 계속 체크를 좀 하시고요. ADR 지표를 보면 침체권은 맞습니다. 코스피가 80선, 그죠? 코스닥이 77선. 그래서 지금 침체야. 더 이상 뭐 빠질 데도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도 업종이 없어요. 우리 시장에. 지금 주도 업종은 없습니다. 주도 업종이라는 것은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롱숏 펀드가 롱으로 잡고 그죠? 주도 업종 롱으로 잡고 나머지는 숏으로 잡으면서 계속해서 매수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순환매입니다. 순환매가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보실 것은 여전히 바이오, 방산, 전력, 조선, 우주항공 이쪽이에요. 이쪽. 그런데 이제 우주항공은 지난주에 상승들이 많이 나왔죠. 막 저 AP 위성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 가고 그러면서 단기 이격들이 벌어져서 매물이 좀 나올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봐야 된다. 시대의 정신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상승세를 본다면 연속적이지 않고 막 급등이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아침에 장 시작하고 빵 해서 급등하면 점심때 되면 이미 내려와 있어. 마이너스 가 있습니다. 그죠? 급등해서 한 10몇 프로 올라갔던 애들이 VI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게 슬슬 빠지면서 약보합까지 밀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왜 그러냐? 돈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막 따라 붙어야 되는데 49조에서 50조 여기서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도 밀리니까 3% 5% 오르면
일단 때리고 본다라는 분위기도 되게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종목 잡으면 우리 정방에서도 못 먹어도 50%, 그죠? 많이 먹으면 100%, 그리고 작년부터 끌고 왔던 주도 업종들은 막 500% 수익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익들이 이제 안 납니다. 이제는 눈높이를 좀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 3%, 5% 아니면 10% 요렇게 먹고 빠지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 높은 시장이다.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정방에서 이제 보고 있는 시장 변곡 지표가 있죠. 이게 금요일 날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0.6 정도까지 갔거든요. 6포인트까지. 그러면 이건 완전 바닥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그 다음에 12월 초까지는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눈높이를 낮추고, 그죠? 내가 뭐 상한가 먹겠다, 30% 먹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수익 주면 고맙게 때리고 나온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얘기는 제가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죠. 무료 텔레그램 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글에도 있고 우리 영상의 설명란에도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테마주들 또 단기 급등주들 파동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장중 시황 정리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